윤석열 대통령이 딱 하나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직무 복귀 후에 가장 중심적인 해시태그 부정선거를 없애야 되는 겁니다. 반갑습니다. 김영은 TV입니다. 많은 분들이 말이죠. 이재명의 무죄 선고로 인해서 대한민국에 희망이 없다라고 하지만요. 윤석열 대통령의 헌재 심판 이후는 또 달라질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탄핵이 실패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데요. 제가 받은 글 여러분들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헌재 내부가 난리 발광 브루스를 피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이재명과 함께하는, 그러니까 이재명의 똥꼬에 줄선 세력들이 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의 인용을 약속했는데 말이죠. 탄핵하겠다라고 앉아있는 그 재판관들 8인이 다 지들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마 그 문형배 그리고 이미선 정계선은 조금 빼더라도 이제 순열 자체가 다르니까 문형배, 이미선, 정정미 같은 경우는 나머지 그 재판관들 김복형 재판관, 조한창 재판관, 김형두 재판관, 정영식 재판관들에게 약간 급수로 밀리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파 좌파를 나누는 게 아니라 그동안의 판결의 이력 그리고 판사로서의 이력들만 봤을 때 우리가 점수를 매길 수 있죠. 이 정계선을 왜 제가 제외를 했냐면 이쪽은 그냥 순도가 꽤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실력적인 면에서도 꽤 좋습니다. 그래서 이 문형배 요 4인 있잖아요. 이 인민재판관들 4인에서는 이제 정계선이 원탑으로 올라온 것 같고요. 이 논리적인 면에서 이 확실하게 파이터로 올라오신 분이 김복형 재판관인 것 같은데요. 그 내부의 상황이 약간 흘러나왔습니다. 자, SBS 임창종 기자 보도 관련해가지고 TF 내에서 정보 유출건으로 소란이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김영복, 정영식, 조한창 재판관이 어제 이재명 재판은 사법부의 커다란 오명이다. 우리 보고 알아서 따라오라는 거냐라고 불만을 폭발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의 무죄 판결을 헌법재판소에 사인을 보냈다라고도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사법부의 판단 자체가 그냥 개법부다. 이거는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거고 이 법조인으로서 명예를 실추시킨 사건이다. 재판에 대해서 받아들이지도 못할 뿐더러 그 재판 거래에 대해서 의혹이 있다. 이런 뜻으로 이제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문형배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절대 대통령 탄핵 인용 안 한다라고 못을 꽝꽝꽝 때려 박았다라고 합니다. 문형배 이미선은 거기에 반응을 좀 했다라고 하는데요. 뭐라고 했냐? 그렇다면 우리 퇴임까지도 심판을 안 내리겠다라고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 문형배 이미선 제가 한 1, 2주 됐죠. 이 4월 18일 날 임기가 종료되면 빤스런할 것이다. 원래라면 민주당에서 6개월 임기 연장하는 법안까지 발의를 했는데 모르면 습습습 넘어가려고 했는데 국민들이 이미 민주당의 모든 행보에 매 눈으로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벗어날 수가 없죠. 그래서 문형배 이미선의 6개월 연장 꿈도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냥 털고 빤스런하는 게 오히려 속 시끄러운 거에서 떠나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했는데 진짜 그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만약에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몇 가지에 대한 생각을 좀 해봐야 되죠. 4월 18일까지 선고하지 않고 2명이 빤스런한다? 그래, 알았어. 그럼 6인 체제예요. 그러면 한덕수 총리가 마은영을 임명을 합니다. 그러면 7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7인에서 뭐가 되는 거죠? 이 탄핵 심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 7인이다. 그런데 탄핵 인용 절대 안 된다라고 빵빵빵 하신 분이 누구였죠? 자, 3인입니다. 7명 중에 3인이에요. 탄핵 물 건너 갔어요. 땡큐 하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4대3으로 탄핵 기각 결정 땅 떨어지고 윤석열 대통령 직무복귀 딱 하시고 그 다음에 4월 18일 날 어떻게 되죠? 임기 종료로 떠나가신 그 두 분 누굽니까? 행방방의 문형배, 이미선. 이게 누구 몫이었냐면 문재인이 몫입니다. 대통령 몫의 임명 권한 2인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7인 그 마은혁이 들어왔어도 대통령 권한에 2인이 들어와서 헌법재판소 구성이 9인으로 완벽해진다.
라고 봤을 때는 확실한 보수, 김복형 재판관님, 정영식 재판관님,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 권한으로 2명이 들어와 버리면 이 만약에 완벽히 저기 북쪽으로 올라갔다라는 사람이 있어도 어느 정도 균형이 잡힌다라는 거죠. So thank you 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탄핵이 실패할 것이다라고 보는데요. 자, 오늘의 포인트는 뭐냐? 그러면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누가 했느냐를 좀 보는 거죠. 탄핵 실패 후에 반드시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헌정사에서 삭제되어야 될 이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재 심판을 보면요. 내용도 부족하고요. 절차도 무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명분도 사실 없었습니다. 이 시도가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시도가 정치적 시도라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압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그 지지율이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탄핵 기각과 각하에 대해서 50% 골든 크로스 50%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직무 복귀를 해야 된다. 이게 정치적인 시도였기 때문에 여기서 국민의 공감을 얻고 국민의 힘으로 남은 임기 제대로 치고 반국가 세력 좀 없애주세요. 그거의 반국가 세력의 시발점이 어디? 부정선거니까 말이죠. 50%가 넘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려고 했던 그 칼날 2개였죠. 내부와 외부. 하나는 처음부터 적이었던 정면의 칼. 누구? 이재명. 그리고 내부의 칼. 어디? 한동훈이다. 라는 말이죠. 한 명은 보란 듯이 대놓고 그 다음에 한 명은 웃으면서 비열하게 칼을 뽑았다라는 거죠. 그 사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피를 흘렸고요. 보수 진영은 심각한 내상을 입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직무 복귀 후 그것은 탄핵의 실패다라는 거죠. 반드시 청산해야 할 이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처음부터 적이었던 외부의 칼입니다. 방탄을 위해서 국정을 찔렀습니다. 직접 발의한 적 없다라고 이재명은 이야기를 하지만 누구보다도 탄핵 분위기를 조성해서 나라 하나를 지저분하게 만들었습니다. 정치 프레임을 형성한 장본인이죠.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검찰에 압박이다라고 포장을 하면서 이 모든 것은 윤석열 대통령에 의한 핍박이다라고 이제 프레임 잡으면서 움직였죠. 탄핵 정국이 시작되자 이재명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윤석열 정권의 헌법을 파괴했다라고 했습니다. 더는 용납할 수가 없다. 본인이 다음 주자다라는 것을 어필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의 사법 리스크보다 더 큰 헌법 위반자로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정작 헌법재판소가 보게 될 것은 대통령이 아니라 이재명이 행한 위법 행위다라는 거죠. 이재명이 받은 무죄 2심에 대해서 이제 현재 내부의 재판관들도 이거는 아니다. 우리가 단도리 쳐야 되겠다라고 목소리를 낸 겁니다. 이재명의 목적은 하나죠. 본인의 사법 리스크 덮고 대통령 희생시켜서 내가 그 자리에 올라서 나의 죄를 사하노라. 정권 심판을 만드는 겁니다. 총선 프레임 자체가 정권을 심판하겠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을 계속 헌법을 위반했다. 법의 위배자다.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 이런 식으로 계속 공격을 해왔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지금 무속신앙 여기에 돼지 피 뿌리고 이래놓고서는 이 프레임을 윤석열 대통령에 가뒀다라는 거죠. 그 부분은 성경책을 곁에 두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언론의 악의적인 프레임이 정말로 국민들을 선동했는지를 알 수 있죠. 자, 이재명 방탄용 국정 파괴 헌정 질서 파괴의 주범이다라는 것을 이미 국민들이 파악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탄핵이 실패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복귀됐다. 이러면 민주당의 꼬라지는 박살이 나는 겁니다. 이 비명계가 반란을 일으키겠죠. 지금 김경수가 단식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틈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의 쇠락, 거기에 김경수가 치고 나오겠다라고 단식이 한 20날 다 돼가죠. 근데 여기 얼굴에 살이 안 빠지더라고요. 단식하면요, 그 수영구에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의원 있죠? 진짜 단식이거든요. 영양분 자체를 섭취를 못하기 때문에 머리도 한 1주일, 2주일 안 감아도 머리에 기름이 안 져요. 그런데 김경수 사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좔좔 흐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사법 리스크가 부각이 되겠죠. 막지 못한다라고 하면 이제 사퇴, 압박이 있을 겁니다. 리더십은 붕괴된다라는 거죠. 개딸도 등을 돌리겠죠. 이미 친중의 세력들은 이재명과 손절을 쳤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우원식이 중국에 넘어갔다라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죠. 자, 처음부터 적이었던 이재명, 빤히 보이는 적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데미지가 크지는 않았는데 내부의 적, 숨겨진 적, 누구? 한동훈이다 라는 거죠. 최단기, 최다 적을 만든 정치적 가해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내부에서 칼을 들었습니다. 손에 묻은 피는 조용히 윤석열 대통령을 아주 깊게 날카롭게 베었습니다. 대통령이 탄핵안이 가결될 때 국민의힘에서 반란표를 이제 구성했죠. 암묵적인 조율 또는 묵인으로 탄핵소추안에 이제 가결할 수 있도록 서포트를 했습니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 한동훈의 지도부가 붕괴가 됐고요. 이제 한동훈은 당대표로서 자격을 잃었습니다. 내가 비상계엄을 해제했어 라고 하지만 단 한 표의 권한도 없을 뿐더러 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탄핵 가결이 되고 난 후에 많은 분들이 야 당대표 네가 어떻게 대통령을 탄핵을 시키게 앞장섰나 라고 성토를 하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투표했습니까? 그러면서 비상계엄은 본인이 했대. 꼴값을 털고 자빠졌죠. 저는 아직도 그 장면을 기억을 하는데요. 솔직히 부들부들 떨립니다. 이렇게 믿었던 배신감에 이렇게 처절한 느낌. 그래서 한동훈을 생각하면요, 이 고 김세론 양도 생각이 납니다. 그 믿었던 시간에 그 배신의 그 괴로움, 그거를 다 오롯이 안았다라는 것. 윤석열 대통령도 그만큼 괴롭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한동훈이가 했던 말 중에 이번 사태는 내란입니다. 내란을 자백한 겁니다. 라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시고 12월 14일 직무가 정지되기 전에 국민 담화를 펼쳐냈습니다. 그때 권선동이가 아이씨 한번 했고요. 이 한동훈이가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문이 끝나자마자 콧구멍 벌렁벌렁 하면서 내란을 자백한 겁니다. 아이고야, 이거는 한동훈이 정치적 자백을 한 겁니다. 대통령을 무력화시키는데 올인을 했고요. 당내 구심점을 깨트리고 보수 진영 전체의 혼란을 가중시켰습니다. 내부의 칼, 한동훈은 중심에 있었다라는 거죠. 이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회피할 수도 없는 사건이다라는 거죠. 한 측관들은 뭐 TV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동훈은 배신자가 아니다라고 말이죠. 윤석열 정신을 계승했다라고 합니다. 화학마 시아리마 그죠? 자, 이 한동훈은 친중 클릭하는 부분, 그러니까 이제 위장 보수다라는 게 확실한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민청을 추진했었죠. 중화권 인구 유입의 통로를 열겠다. 제대로 합법적으로 국가의 정체성, 안보, 위협을 야기할 수 있는 좌파적 국경 정책을 펼쳐내려고 했던 게 한동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처음 시작할 때 친미, 반중, 그리고 글로벌 사회가 원하는 대로 함께 자유진영에서 큰 역할을 하겠다. 그런데 이 내부에 누구 법무부 장관이었다라는 한동훈이는 이민청 추진을 하면서 중국을 유입시켰습니다. 중국인들을 유입시키기 위해서 발악을 했죠.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대한민국의 이 인구수가 감소하니까 중국인들을 받겠다. 이 미친 발언이죠.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한반도에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니 중국 것들을 들어와가지고 이 인구수를 늘리겠다. 대한민국 속국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이 도라이 발언에 대해서 차단을 했는데요. 여러분들은 기억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미국 중심으로 거주하고 있죠. 딸이 MIT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모가 있었던가요? 하면서 딸의 논문에 대해서 이제 청문회 때 이야기를 할 때 그때 진짜 이모가 없는 줄 알았는데요. 한동훈의 처형이 있습니다. 미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좌편향된 담론을 좀 주입을 시켰습니다. 보수 언어로 번역을 하지만 사실상 보수 진영 내에 균열을 유도했고요. 총선의 책임자를 맡으면서 이제 좌파 찌끄레기들을 국민의 힘으로 들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좌파가 바라보는 모든 조건을 보수 내부에서 대신 실행한 자다라는 건 벗어날 수 없는 팩트다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탄핵이 실패하고 청산은 시작될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끝까지 살아남으실 거고 정권에 대한 연장
끝까지 국민에게 책임을 지고 떠나실 겁니다. 헌법재판소도요, 내용도 절차도 부족한 이 정치쇼에 면죄부를 주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 직무복귀 후에 이 청산이 없다라면 시도는 계속 반복될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딱 하나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직무복귀 후에 가장 중심적인 해시태그 부정선거를 없애야 되는 겁니다. 부정선거 따라오는 게 뭡니까? 친북의 세력들이 입법부를 장악하고 고위층을 장악하면서 대한민국을 오랜 시간 동안 파괴를 해왔습니다. 이 부분부터 끊어내야 된다라는 거죠. 앞으로 100년의 번영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부정선거를 파헤쳐야 된다라는 것이죠. 제도적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마련을 해야 됩니다. 그 후에는 반드시 보수 내부에서 걷어내야 할 위장 우파들, 그런 정치인들을 1순위 청산 대상으로 올려서 쳐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법부가 이렇게 혼탁해진 완전 좌빨이죠. 예? 이 대한민국을 지켜내야 되는 최후의 보루가 말이죠. 친북, 친중, 좌빨이 성향들로 가득 차 있다라는 건 대한민국의 가장 위협적인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이 사법부와 공권력이 결탁을 해버리면요, 이 합법적인 쿠데타를 일으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방어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땡땡땡 결론이 뭡니까? 보수의 배신자 한동훈을 제거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보수는 안으로부터 무너진다라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국민이 준 새로운 기회, 그러니까 이재명이 와리바시 피습을 당하고 난 다음에 새로 얻은 생명이라서 소중히 다루겠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무를 복귀하시면요, 국민들이 다시 부여한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국민적 니즈를 강하게 받아들여서 펼쳐내셔야 합니다. 다음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뛰셔야 된다라는 말이죠. 그립다 윤석열. 김영윤 TV였습니다.